한국은 얼어 죽어도 아이스커피라는 얼죽아 열풍이 매섭습니다. 더운 여름은 물론 한겨울에도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절반을 상회합니다. 많은 통풍 환자도 별 생각 없이 얼죽아 흐름에 동참하고 있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통풍 환자가 과연 얼죽아를 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통풍 환자가 아이스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체온과 면역, 그리고 통풍 발작의 관계를 살펴보고 얼죽아가 통풍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지 그 이유 세 가지를 확인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겨울에도 한국인 절반 이상이 아이스커피를 마시는 상황에서 통풍 환자만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통풍이 있어도 얼죽아 열풍에 동참해도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얼죽아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체온과 면역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이 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이 나면 괴롭기 때문에 당장 해열제로 열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발열은 우리 몸의 주요한 면역 반응 중 하나입니다. 발열은 우리 몸을 방어하는 중요한 방어 기전의 일부이며 열이 나게 되면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성장과 복제가 억제되어 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열이 나면 우리 몸의 주요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면서 침입자를 더 쉽게 물리칠 수 있게 해줍니다. 발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므로 활성화된 면역 세포가 외부의 적들을 더 빨리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몸이 찬 사람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온열요법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고 몸을 차게 하면 감기에 쉽게 걸린다는 것이 이제 상식으로 통합니다. 아이스커피는 몸을 차게 만들어 체온을 쉽게 떨어뜨립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발작의 가능성이 어떻게 증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체온이 정상인 37도인 경우 요산이 결정으로 변하는 수치가 6.8mg/dl인 반면 체온이 35도로 감소하면 요산 결정이 생길 수 있는 수치가 6.0으로 떨어집니다. 정상인의 평균 요산 수치가 대략 6.0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평소 요산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도 체온이 2도 정도 떨어질 경우 통풍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체온이 30도로 떨어진다면 통풍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요산 수치는 얼마까지 낮아질까요? 체온이 30도로 낮아지면 놀랍게도 요산 결정이 생기면서 통풍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요산 수치는 4.5까지 감소합니다. 그야말로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통풍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수치인 것이죠. 이렇듯 체온과 통풍 발작 가능성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작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통풍 환자는 무엇보다 체온, 특히 발의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난방이 잘 되어 있는 곳에서 얼죽아를 마시더라도 발의 보온이 잘 안 된다면 언제든지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죽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체온이 갑자기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체온이 저하되면 요산의 농도가 낮아도 요산 결정이 생기면서 발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체온이 단지 2도만 떨어져도 정상 수치라 볼 수 있는 6.0에서도 발작이 나타납니다. 실내가 따뜻해서 아이스커피를 마셔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발작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발의 체온은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가끔 마시는 것은 별반 문제가 없겠지만 날씨가 덥지 않은데도
통풍 환자가 얼죽아를 계속 즐기는 것은 발작을 부를 수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얼죽아는 혈액의 산성도를 갑작스럽게 변화시켜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의 정상적인 산도는 pH 7.35에서 7.45 정도의 약 알칼리성 범위 내에 있습니다. 커피는 산성 물질로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 빠르게 인체에 흡수되어 혈액을 산성 쪽으로 움직이게 합니다. 인체는 산도의 변화에 대단히 민감하여 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 뼈나 치아에서 알칼리성인 칼슘을 빼오고 칼슘 이온을 핵으로 하여 요산 결정이 생성되면서 발작이 시작됩니다. 우유 역시 산성이 강한 식품으로 커피에 우유를 타게 되면 산성이 더욱 강해집니다. 얼죽아는 체온을 낮추고 산도를 산성 쪽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외에도 커피에 당분을 추가한다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얼음물에는 설탕이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시럽을 이용하여 단맛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럽은 대부분 액체 상태인 액상과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액상과당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 아이스 커피에 첨가할 경우 금방 단맛을 느낄 수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고 단맛의 풍미를 높이기 때문에 아주 널리 쓰입니다. 과당은 모든 성분 중 통풍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과당은 마치 취하지 않는 알코올 같은 작용을 하며 몸에 흡수되면 곧바로 요산으로 변환되는 성분입니다.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도 통풍에 좋지 않지만 시럽을 추가하면 요산 수치가 폭증하면서 발작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시럽이 든 아이스 커피를 지속적으로 마신다면 발작의 위험성도 커지며 통풍이 계속 악화됩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이스 커피는 체온, 혈액의 산도, 요산의 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얼죽아는 통풍 환자의 발작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풍 환자는 가능하면 쪄 죽어도 따뜻한 커피라는 의미의 쪄죽따를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크림이나 설탕, 시럽을 첨가하지 않은 블랙 커피여야 합니다. 의사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통풍의 비밀을 알려주는 헬스플러스입니다. 이상으로 통풍 환자가 얼죽아를 즐겨도 되는지와 관련된 39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신다면 통풍 극복을 위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가 들어있는 저희 통풍 전용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헬스 플러스는 여러분의 자연 치유력 회복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합니다.